안녕하세요, 주꾸민입니다. 오늘 장은 역시나 이제 나스닥이 이제 미국 해외 지수가 아무래도 불안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결국에는 밀려서 끝났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0.83% 밀렸고요, 코스피는. 코스닥의 경우는 한 0.48% 밀렸다는 걸 볼 수 있을 건데, 근데 너무 호들갑을 안 떨어도 되는 게, 여러분, 그동안에 상승했잖아요. 상위 조정 한번 와야죠.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리자면,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아, 코스피는 조금 다르구나. 근데 아무튼 이날 상승했던 거에서 지금 얼마나 돌려줬어요? 꽤 많이 돌려주려고 했나? 아무튼 괜찮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선 희망적인 거죠. 나스닥이에요. 이거 나스닥 선물지수인데 선물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 F 붙은 게 퓨처라고 해서 이제 선물지수들인데 S&P도 오르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흐름이 장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흘러가 있지, 아니면 장 시작하고 다시 변곡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솔직히 매매 동향 별로죠. 역시나 개인들이 한 1450억 80억이죠. 1480억 정도를 순 매수를 하면서 뭔가 지수 방어를 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뭐 외국인과 기관, 금투, 그냥 모든 주체들은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빠져나갔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군요. 코스피의 경우도 뭐 다를 거 없네요. 코스피도 개인들이 한 2조 원, 2조 정도를 사들면서 주가 방어를 했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빠져나갔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MN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마이너스 2.25%, 상당히 별로 안 좋은 흐름이 나왔죠. 하지만 뭐 박스권이 만약에 진짜 형성이 되는 거라면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는 게 사실 맞습니다. 물론 내일 조금 아니면 뭐 횡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꾸미가 갖고 온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네, 이제 좀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그렇죠, 이것이 낫죠.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뉴스는 지금 봐봐요. 혹시 해운 대란이 이제 좀 해결이 돼가니까 그런 걸까? HMN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떨어지고 아니면 횡보하거나 막 이러니까 정말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 심적으로. 근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해운사들 한국 패신도 영향이다. 해운 대란 하반기까지 더 커질 듯. 부분을 보면 현재 전세계 컨테이너 선박 유효율은 지난 4월 기준 0.8%. 전세계 선박 중 1%만 쉬고 있다는 의미. 수리 중인 배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세계 모든 배가 투입된 상황이다. 예전에는 유럽에 매달 컨테이너 100개씩을 보냈는데 지금은 20개도 못 보낸다. 보낼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구할 수 없기 때문. 항만까지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싣고 와도 터미널이 꽉 차 들어갈 수 없으니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보관소에 컨테이너를 내리고 돌아가려는 것이다. 대란이 심각하다는 거죠. 보시면 컨테이너 장치율, 야적장에 컨테이너 쌓인 비율이 지금 여러분 이게 한 6단까지 쌓였대요. 6단.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뉴스 기사에 나왔던 건데, 여기 있는 짐을 만약에 빼고 싶으면 테트리스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겨서 여기 있는 짐을 빼고 다시 이렇게 이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느려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국 패싱이 왜 발생하냐?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국, 동남아와 비교해서 운임이 싼 한국을 건너뛴대요. 이해되죠? 우리나라 운임이 싸대요. 자, 난 여기서 뭔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좀 이따 말해줄게요. 부산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요즘 중국발 운임은 한국보다 5에서 10%, 동남아발 운임은 20% 정도 높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금액을 안 올릴까요?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HMM은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죠.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죠.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제한을 두겠죠. 왜냐면 정부라는 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데 얘가 선박비를 올려버리면 중견 중소기업들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약간 좀 아쉽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그럼 만약에 매각이 돼봐. 매각이 되면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는 운임비를 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HM? 당연히 매출이 더 늘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마저 뉴스를 보겠습니다. 부산항만종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부산항에 온 해외 선사 컨테이너선은 6,411척,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 왜? 한국 패싱하니까. 선박과 빈 컨테이너의 부족, 선적 하역 작업 지연에 외국 선사까지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 이게 3분기 이후까지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해운 어렵고요. 그러니까 해상 운임 오를 거고요. 그쵸? 이 기사를 내가 왜 갖고 왔냐면 이 기사 2분 때문에 갖고 왔는데, 조만간 SFI 지수가 4천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옛날부터 말했죠. 이거 넘을 거라니까. 이거 넘었을 때 시간 외에 반응 클 거예요. 진짜로.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얼마까지 올라갔더라? 3,700선인가요 지금? 아무튼 엄청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좋아,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 근데 주꾸미가 왜 안 왔어요?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안 올라? 그렇죠,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안 오르느냐고! 뭐 사실 말했죠. 제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라고. 해소된 게 아니다. 악재는 살아있다. 그렇죠? 산업은행이 어쨌든 전환을 할 거잖아요. 그거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지
아니면은 블록딜 형식으로 갈지. 물론 나는 여전히 블록딜로 할 거라고 100% 의심하지 않아요. 아니면 뭐 진짜 소량 시장에다 내려팔 수도 있겠지만 이제 찾아보세요. 판다는 말 많이 나옵니다. 기사들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블록딜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악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악재가 그냥 수면 위에 드러난 거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안 오르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냐? 최소 6월 30일이겠죠. 최소. 물론 이 이전에 갑자기 또 엄청난 뉴스가 나와요. 뭐 모르겠어.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될까? 수에즈 운하에 이번에 배 2대가 갇혔어. 뭐 아무튼 뭔가 진짜 미친 뭔가 또 오면은 훨씬 더 자극적인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에 이번엔 배 2대가 가려야 된다니까. 뭐 아무튼 그런 거. 그러면 또 떡상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그 이제 가깝죠. 정말 6월 30일까지 이제 끼케야 9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정말 박스권을 형성한 거라면 여기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아니면 뭐 떨어졌다가 바로 돌아와서 또다시 이 흐름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주금이나 뭐 욕을 먹더라도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 이상 떨어지지 않길 바라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3분봉으로 봤을 때 제가 유의미하다 그었던 자리가 43,500원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었던 자리들인데 실제로 이날은 엄청난 여기 한번 찍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날이 있었고 오늘 같은 날에도 두 번째 찍었을 때 많이 올랐죠. 근데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찍었더니 줄어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냥 흐지부지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많이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상실했어요. 왜? 많이 때렸잖아. 똑같았잖아. 우리 올라올 때도 맨날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똑같죠. 내려올 때도. 이렇게 하니까 이젠 떨어질 수가 있죠. 좋습니다. 그럼 뭐 떨어지지 않길 바래요. 저도. 하지만 떨어질 걸 대비도 해야죠. 떨어질 걸 대비한다면 지금 솔직히 보이는 자리는 안 보이네요. 요 자리 한번 그어보는 상태에서 좀 더 분봉을 키워보겠습니다. 분봉을 키워보면 지지했던 모습들밖에 안 보여서 조금 아쉬운데 뭐 그래도 뭐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리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2,200원 정도 이 정도 선까지 내려온다면 아마 지지를 받지 않을까. 뭐 42,000원 뭐 이 근방이겠죠. 이 근방에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까지 떨어올까 싶어요. 물론 한번 이렇게 칠 수는 있어도 뚫을까 그거는 솔직히 저도 회의적입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을 하려고 해요. 항상 그냥 제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는 대로. 하지만 어쨌든 한 이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솔직히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떨어뜨린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 외 이유로 여기까지 떨어뜨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슈가 없잖아요. 떨어질 이유도 없고 올라갈 이유도 없어요. 오늘은 왜 떨어졌겠어요? 미국발 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 이미 그게 장 전체를 흔들어 댔으니 얘가 그에 따라서 같이 힘을 못 쓰고 떨어진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선은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상승 능력은 없어요. 확실히 없고 지금은 그냥 이 아랫자리에서 추매를 하실 분들이라면 추매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HM의 시간의 단위가를 보시면 뭐 보합으로 끝났네요. 다행이고요. 뭐 다행? 뭐 아무 의미가 없죠. 뭐 수급으로 오늘자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조금 많이 사주고 있네요. 이틀 연속으로. 연기금은 살짝 이탈했지만 아마 이건 마우스 실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연기금은 확실하게 지금 매수 스탠스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약간 쌍끌이 매수가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차거래 추이를 봤을 때는 이거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거 금요일이죠. 2조 넘었더라고요. 야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2조. 그러니까 지금 갚을 거 많아요. 그 얘네는 뭐가 좋다고 떨어지면 좋다고. 그쵸? 근데 분명한 건 얘네도 당할 수는 있다고 봐요. 왜? 떨어질 모멘텀도 없어요, 지금. 올라갈 모멘텀도 없지만 떨어질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맞지. 이것도 사실 이상한 거고 이것도 사실 이상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안 오르냐? 그쵸? 왜 안 오르냐? 뭐 이미 답변 다 된 거죠.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잘 버티고 있어요. 이거 박스 만약에 이게 형성됐다고 하면은 끼케야 몇 퍼입니까? 왜 안 구워지지? 이게 만약 박스가 형성된 거라고 하면 7% 크기 크네. 아무튼 이 안에서 박스가 형성되길 바래요. 그렇게 치면 지금 박스 하단이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HMM 당연히 매출에 영향 끼치는 뉴스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매출에 영향 끼치는 뉴스가 나왔다고 한다면 매출이 더 크게 늘 거다 라는 뉴스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재미없는 그냥 한때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은 이때도 나왔어요. 그쵸? 이때도 보면 3월 31일부터 대충 한 2주간
이런 재미없는 흐름이 나왔던 적도 있고 뭐 그 이하에서는 뭐 이런 적도 있었네요.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상황들이 다 지나면 다시 상승했던 게 HMM이니까 너무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여유를 갖고 HMM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주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